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블렌드 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모드는요, 레이어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조정을 했었죠. 그래서 뭐 분위기 밝기나 어두움을 조절하고요. 아니면 색상 조절, 채도 조절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조정 레이어뿐만이 아니고 요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블렌드 모드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사진이 적어도 2개 이상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모드는요, 이 객체와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서로 계산을 해서 더 밝게 만들어 주느냐 혹은 더 어둡게 만들어 주는지, 아니면은 뭐 그 중간에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블렌드 모드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도형이 그냥 얹어져 있죠. 그죠? 이 이미지, 배경 이미지에서 이 위에 이렇게 도형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색종이 오려가지고 붙인 거나, 그죠?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금 색다른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위치에다가 이 도형에다가 블렌드 모드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에서요, 여기 보시면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노멀. 여기가 이제 블렌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박스예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큰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객체와 이 아래에 있는 객체, 이 이미지 2개에서 더 겹쳤을 때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뭔가 셀로판지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멀티플라이는 곱하기, 컬러 번, 그래서 태우는, 말 그대로 이제 태운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자, 이렇게 해보면 라이트너에서는 더 밝아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 밝아진 거. 자, 얘는 지금 초록색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미지의 결합이잖아요. 조합이기 때문에 그 2개 사이 색상에서 계산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어떤 개념을 알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정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미지가 겹쳤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의 어떤 이미지가 나올 때 나오는 그런 설정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오버레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쭉쭉 써 내려볼게요. 디퍼런트, 익스클루전, 뭐 서브트랙트, 디바이드, 그다음에 휴, 얘는 아예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죠. 이런 식으로 컬러 아예 초록색으로 바꿔주고요. 루미너시티 밝기 조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즈는 아예 이 부분은 지워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예 투명하게 바꿔버리는 기능이에요. 자, 이 블렌드 모드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제가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도형은 회색이죠? 그죠? 회색입니다. 여기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은 그레이라고 있어요. 자, 이 그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흰색에서부터 검정색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딱 명도와 관련된 색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검정색, 회색만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회색 5%, 10%, 15%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걸로 조금 색상을 조절해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렌드 모드는요, 쉽게 말하면 기준은 항상 밝기와 어두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자,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의 레이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서로 겹쳤을 때 밝기, 명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더 어둡게 만들 것이냐, 더 밝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다가 이 도형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멀티플라이, 자, 그리고 중간에 선 하나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은, 이 5개의 그룹은 어떤 색상을 무조건 어둡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색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라이튼 위에 아래에 스크린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스크린은 무조건 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위에 있는 색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을 밝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룹은요,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아래에 있는 색상이 밝으면 더 밝게 만들어 주고요. 이 중간의 색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이 어두우면 더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무조건 어둡게, 무조건 밝게 만들어 준다면 오버레이부터는 이제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밝으면 더 밝게, 어두우면 더 어둡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비의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서는 나머지 그룹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대비값, 색상 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요. 휴, 세츄레이션 컬러는 색상과 그 다음에 광도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멀티플라이,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오버레이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스크린, 그리고 오버레이는 기준이 되는 옵션이에요. 기준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나머지는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멀티플라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플라이 요 그룹은 항상 어둡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더 어두워졌죠. 그죠? 이 위에 회색 색상보다 색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를 더 어둡게 만들어 주고요. 자, 제가 위에 있는 색상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서 거의 흰색에 가깝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어쨌든 어두워졌죠. 그죠? 자, 근데 여기를 제가 흰색으로 바꿔주면은요. 자, 어때요? 그냥 똑같죠? 그죠? 왜냐면 흰색보다 더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흰색에는 어두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어두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흰색은 그냥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를 검정색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어때요? 자, 검정색보다 더 어두워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데 제가 약간의
흰색, 저 흰색을 살짝 섞은 95% 블랙을 사용을 하면은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도 거의 어두움에 가깝지만 이렇게 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둡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능이 멀티플라이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도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지를 적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무조건 어둡게 만들어준다. 그죠? 이 위에 있는 색상 값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사진을 더 어둡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크는요. 멀티플라이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면 다크는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색상과 이 위에 있는 색상 둘 중에 누가 더 어두운지 싸운 다음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색상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색상이 밝을 때에는 회색빛이 돌고요. 그죠? 이 아래에 있는 색상이 더 어두우면 그냥 그대로 그죠? 원래 색상을 가지고 있죠. 요게 다큰입니다. 자, 멀티플라이는 더 어둡게 그죠? 그냥 밝기 조절만 해주는 거고요. 자, 컬러 버는 채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도도 높이고 그리고 어둡기도 더 어둡게 만들고 그죠? 보시면 지금 바다 색상이 굉장히 채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어둡기도 굉장히 어두워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너 번도 더는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저 다커 컬러도 요 다큰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어두운 색상이 지배를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린. 자, 스크린은요, 무조건 밝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회색의 이 명도에 따라서 이 색상이, 아래에 있는 색상이 더 밝아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제일 어두운 색상을 표현을 해도요, 이렇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검정색을 이 도형에 입히게 되면은요, 어때요?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이 어두움 블랙에는 밝은 색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밝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0에서는 아무리 곱해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흰색으로 바꾸면은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스크린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화이트에서 더 밝아지면 어때요? 그냥 계속 화이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렇게 명도를 조금씩 낮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스크린은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는 이 위에 있는 색상과 아래에 있는 색상을 서로 비교했을 때 더 밝은 색상 있죠. 더 밝은 색상을 남겨두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요 회색이 이 아래에 있는 산에 있는 색들보다 더 밝기 때문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다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건 바다 같은 것들은 둘이 비슷한 색상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밝은 색상만 둘이 비교했을 때 더 밝은 색상을 남겨둔다. 자, 컬러 닷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죠? 더 밝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채도들도 훨씬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밝기도 더 밝아지고 그리고 채도도 더 올라가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는 요 스크린보다 훨씬 밝게 그죠? 더 밝게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 라이트 컬러도 마찬가지로 더 밝은 색상이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 오버레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버레이는요, 딱 중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색상이 그 중간색보다 더 밝으면 더 밝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색보다 더 어두운 색상이면 더 어둡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 이런 밝은 부분들은 더 밝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은 더 어둡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명하고 조금 이런 대비가 필요한 이런 이미지에서는 오버레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밝아지면은요, 그죠? 이렇게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색상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런 이미지의 느낌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밝은 색상에서 어둡게 만드는 것과 그죠? 어두운 색상에서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는 조금 더 오버레이보다 좀 더 약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드라이트는 더 좀 심한, 더 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비드 라이트도 그렇고요. 지금 색상이 너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색상을 어둡게 하고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그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하드라이트, 비비드 라이트에서 채도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채도랑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혼합이 돼서 굉장히 세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디퍼런트 어떤 색상 값을 기준으로 해 보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란색, 청록색의 보색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디퍼런스와 보다 조금 더 약하게 익스클루전.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는요. 자,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색상을 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더 어둡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에 있는 애들은 그냥 추가적인 옵션처럼 여겨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죠? 휴는 위에 있는 색상을 아래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리컬러 옵션 있었잖아요. 요거 조정 레이어에서. 그죠? 그래서 리컬러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회색을 얹어 놓고서 휴를 이렇게 얹어 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흑백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렉트, 반사감 해서 이렇게 청량한 더 이렇게 채도도 올라가는 이런 이미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이레이즈, 지우는 옵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블렌드 모드는요, 멀티플라이, 스크린, 그리고 오버레이 요거 세 개만 일단 잘 기억을 해두면 된다. 그죠? 멀티플라이는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스크린은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 오버레이는 중간 값에서 더 밝은 거는 밝게,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금 나는 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너무 이 옵션이 세다, 그죠? 라고 하면요. 일단은 적용을 시키신 다음에요. 왼쪽에 보시면 오파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니까 당연히 투명하지 않은데 자, 여기에서 이 퍼센트지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명도를 이렇게 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 블렌드 모드가
이미지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색상 자체가 조금 투명하게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 투명하니까 이 적용되는 느낌들도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블렌드 모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이 명도와 비슷한 다른 색상들을 추가하면은요, 이 색상 값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는 불구스름한 이미지를 만들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붉은 색상들을 올려놓고서 조절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색다른 이미지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롭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크롭 기능은요, 우리 이 사진에서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낼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저는 사람이 가운데쯤에다가 오게 하고 싶은데, 그죠?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왼쪽을 좀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 크롭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요, 무브 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크롭 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롭 툴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변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작업 영역 끝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마다 중간마다 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바운딩 박스처럼 자, 여기 선을 점을 잡고서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잘라야지 하고서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어플라이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자르고 싶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크롭 툴 실행해서요.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롭 툴에는요, 또 다른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크롭 툴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크롭 툴. 자, 보시면 이렇게 직접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직접 입력하셔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1500에 2002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값을 입력하셔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PI 값 이런 것들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이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스트레이트는 뭐냐? 우리 사진을 찍다 보면은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수평선 같은 것들이 삐뚤어져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그죠? 이 사진 자체가 이렇게 잘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건물 안이 실내라든지 아니면 건물 같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찍을 때에 얘가 딱 수직 수평이 안 맞으면은 뭔가 공간이 조금 왜곡되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게 사진에서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 경우에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저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뽑아 올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이 상태, 크롭 상태에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나간 다음에 위에서 이제 크롭 이렇게 눈금자를 하나 대고서 그 다음에 자, 요 이미지를 그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작업 영역이 잘리는 거지 이 이미지는 잘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이 이미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죠? 요거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잘리는 게 아니고 작업 영역이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눈금자와 최대한 평행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 영역에 그죠? 맞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크롭 툴 실행해서 자,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업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 공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자,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그죠? 자, 또는요, 이제 컨트롤 Z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크롭 모드, 크롭 툴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스트레이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옆에 마우스 커서 옆에 수평 게이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수평을 맞추고 싶은 부분에다가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금선이 아니라 수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 있죠. 바로 요 수평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수평선의 끝에서 끝으로 클릭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놓아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수평을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부분을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수평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어차피 결국에는 이미지를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이미지를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잘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 영역 줄여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수평도 맞춰서 잘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롭 모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 공간이 굳이 불필요하게 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작업 공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도큐먼트 메뉴에 가신 다음에요. 리사이즈 도큐먼트 하시면 여기에서도 이 문서, 이 작업 영역의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가로 값과 세로 값을 입력하시면, 자, 제가 1500에 1100. 자, 지금도 보면은 둘이 비율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하나를 바꾸면 다른 거는 또 이걸 기준으로 또 바뀌어요. 그럼 나는 이 비율 유지 안 하겠다. 그럼 이 자물쇠 모양을 눌러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1500, 여기 세로는 1100 맞춰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리사이즈 하시면, 자, 근데 이거의 단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크기 자체가 같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미지를 클릭하고서, 자, 이런 식으로 잡아 끌고 늘린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크롭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다시 도큐먼트 메뉴 가신 다음에요. 리사이즈 캔버스 하는 겁니다. 도큐먼트는 전체의 문서, 전체의 작업 공간을 줄여버리는 건데요. 요 리사이즈 캔버스는요, 이 작업 영역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 상단이 기준이죠? 그러면은 이 왼쪽 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제가 크기를 늘리면 여기는 고정이고요. 왼쪽은 고정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업 공간이. 자,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2000으로 늘려볼게요. 2000. 그러면 아래도 지금 비율이 유지가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 하면은, 자, 지금 이미지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업 공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이만큼 작업 공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가로가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작업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세로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공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눈금 보시면은, 자, 제가 바꾼 2000에 그다음에 1300 몇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줄이겠다. 그러면은 다시 도큐먼트 메뉴에서 리사이즈 캔버스 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150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사이즈 하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위로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도큐먼트에서 리사이즈 캔버스 하신 다음에 자, 기준점을 아래는 고정을 하고요. 위에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요 중앙 하단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요. 난 위에만 늘릴 거예요. 옆으로는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비율 고정 아니죠? 그러면 요거 자물쇠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값이 아닌 세로값을 1300 그 다음에 리사이즈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위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